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라는 건 자료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는 거는 뭐예요? 기초로 하다, 토대로 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데이터를 갖다가 모아둔 형태,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DB가 되는 거고, 그런데 모으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중복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관리하자. 관리는 매니지먼트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S,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DBMS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 또는 DBMS의 장점 같은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겠습니다.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나 멀티 유저,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여러 사람이나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있다. 공유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라는 거는 같이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공유 조심하시고 공유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에요. 중복 최소화, 최대화가 아니에요. 최대화, 그럼 뻥입니다. 중복 최소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목적, 중복 최소화, 자료의 공유, 최소화, 이런 말들. 그다음 또 있어요.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관성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무결성은 뭐예요? 결점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에. 그래서 일관성, 무결성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DBMS의 장점이에요. 공유, 중복 최소화, 일관성, 무결성 반드시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용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DB고 그 다음에 관계형 릴레이셔널, 그래서 RDB라고 표현을 해요. 현업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RD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R이라는 거는 릴레이셔널, 그래서 관계형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릴레이션, 우리가 RELATION, 릴레이션, 관계란 뜻이 있어요. 이것도 좀 미리 좀 알고 가시고, 릴레이션, 관계란 뜻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DB, RDB예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은 DOMAIN, 도메인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메인은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도메인 갈까요? 도메인은 하나의 애트리뷰 또는 어트리뷰, 편하시게 발음하세요. 이 어트리뷰는 뭐냐면 열이에요. 열 개념. 열 개념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우리가 컴퓨터 일반에서 자료의 단위 배울 때 비트 바이트 워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워드가 모여서 비바워,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그 다음 워드가 모여서 비바워 필드가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다 한번 쓸까요? 비바워, 비트, 바이트, 워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그 다음 워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필드가 되잖아요. 바로 그 필드입니다. 필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레코드가 되잖아요. 필드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레코드가 모여서 뭐가 돼요? 파일이 되잖아요. 필레파, 그죠? 파일이 모여서 뭐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비바워 필레파 대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바로 그 필드예요. 그 필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뭐라 한다? 애트리뷰 또는 어트리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의 개념이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어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필드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작 값들의 집합, 그걸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네요. 하지만 이 텍스트 그대로 나와요. 그럼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트리뷰트가 필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필드가 가질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 뭐 더 어려우니까 뺄 건 빼자고요. 같은 타입도 빼요. 같은 값들의 집합. 이러면 더 쉬워요. 타입의 원자 이해만 하시고, 같은 타입이라는 건 뭐예요? 타입은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원자 값들의 집합, 같은 값들의 집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성별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성별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별 필드에서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남녀, 그죠? 남녀.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성별이라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도메인은 남녀. 맞잖아요. 이게 도메인이에요. 또 갈까요? 월로 가겠습니다. 월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월. 그럼 월이라는 거는 1월서부터 몇 월 달까지? 12월이잖아요. 13월은 없잖아요. 0월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월이라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도메인 1월서부터 12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메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튜플인데요. 튜플도 또 아셔야 돼요. 아까 애트리뷰가 열 필드, 튜플은 우리가 방금 전에 필드가 모여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레코드. 튜플이 바로 레코드예요. 레코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레코드예요. 또 행 개념이죠. 행. 얘는 튜플은 레코드 행이에요.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합니다. 카디널리티로 시험 문제 나와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카디널리티는 기수예요. 기수. 튜플의 수를 카디널리티 또는 기수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애트리뷰 뭐라 그랬어요? 필드잖아요. 필드의 수를 갖다가 디그리라고 합니다. 디그리도 번역을 하면 차수라고 번역을 해요. 차수. 어렵네요. 그죠? 차수. 자꾸 반복해서 강의 들으시고 써보고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튜플, 레코드의 수를 갖다가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기수. 어트리뷰, 필드의 수를 뭐라 그런다? 디그리, 차수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또 갈까요? 어트리뷰트는 필드잖아요. 필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왜요? 필드니까. 필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논리적인 단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단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위를 갖다 논리적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의 필드에 해당이 된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에 나온 거죠. 맞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논리적인 단위, 필드. 그래서 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비바오 필레파드에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 요게 바로 논리적인 단위가 되잖아요. 필레파드, 요게요. 컴퓨터 일반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논리적인 단위, 필레파드, 요 4개가. 비바오는 컴퓨터가 쓰는 단위. 필레파드는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위. 논리적인 단위 맞는 거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릴레이션은 관계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표 형태, 테이블 형태를 갖다가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릴레이션은 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게 릴레이션, 테이블, 표,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성은 뭐예요? 어트리뷰트, 그죠? 속성들로 구성된 필드로 구성된 튜플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필드로 구성된 튜플, 레코드, 그죠? 레코드들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튜플의 무순서, 그리고 속성도 순서 없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의 무순서, 속성의 무순서, 튜플의 무순서, 다 무순서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언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영어로 랭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DB, 그 다음에 랭귀지의 L, 그래서 DB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DBL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DBL의 종류 중에 DCL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제어어거든요. 그러면 제어는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이라고 합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가 나왔겠어요? 얘가 하는 역할이죠. 데이터의 보안,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제어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어어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또 DB에서는 DBA라고 불러요. DBA, 관리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DBA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A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약자거든요. 좌우지간 DB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뜻한다. 아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그게 바로 DCL이에요. 그래서 DCL 그러면 데이터의 보안, 회복, 무결성, 병행, 수행, 병행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이라는 건 뭔가를 한다는 뜻이고 병행은 동시에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DBA가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 DCL 머릿속에 썩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류 좀 살펴보고 갈 건데요. 종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영어 단어 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정의가 정의, 규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 그 정의예요. justice가 아니고 규정하다, 정의하다 이런 뜻의 정의는 영어로 definition이에요. definition. definition에 D 신경 쓰시고 정의, definition에 D, 정의, 규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작이라는 거, 조작 만지는 거잖아요. manipulation인데 어렵잖아요. 다 외우지 마시고요. man, man, 사람이 조작한다. 그래서 M, 조작, manipulation.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어, 제어는 어렵지 않잖아요. 이미 살펴봤고 컨트롤, 컨트롤에 C, C 그러면 제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D, 정의의 D, 랭귀지의 L. 그럼 뭐예요? D, D, L 그러면 정의어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DML 그럼 뭐예요? 조작어. DCL 그러면 제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다, 규정하다, 데피니션, 조작, 매니플레이션의 맨, M, 제어의 컨트롤 알아두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DDL 뭐예요? 데피니션 랭귀지, 그러니까 데이터 정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의어는 무슨 일을 하느냐?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관계, 릴레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의합니다. 정의, 또 항목, 객값의 고정, 데이터의 형, 타입, 그 다음에 한계를 규정, 규정이나 정의나 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거, 그러니까 정의어, DD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조작어,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DML, M, 조작. 얘는 데이터를 갖다가 삽입, 집어넣는 거죠. 삭제, 삭제는 삭제. 검색, 찾는 거죠. 변경, 수정, 연산 등의 처리. 정말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DML이에요. 삽입, 삭제, 검색, 변경, 연산 이런 말이 들어가면 DML, 조작입니다. 등의 처리를 위한 연산 집합.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에 내장돼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운영, 오퍼레이팅하고 조작하는 거,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 조작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어어, DCL,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죠.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DCL. 얘는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수행 등을 갖다가 제어한다. 그러니까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DCL.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거.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기 위해서, 공용 무슨 뜻이에요? 같이 쓰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DBMS의 목적이 뭐라 그랬었어요? 바로 공유, 바로 그거예요. 공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제어를 정의하거나 기술하는 거, 데이터 제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DCL, 제어어, 그래서 DBL의 종류, DDL, 정의어, DML,
ML 조작어 DCL 제어어 요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됩니다. 정규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로말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줄여서도 로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로말 그럼 무슨 뜻이에요? 표준의, 정상의, 보통의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해요. 가겠습니다. 정규화는 테이블 속성 뭐예요? 필드들 사이에 종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묶여버리는 거죠. 서로 묶여져 버리는 걸 갖다가 최대한 배제하는 과정, 서로 독립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관리하는 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필드와 필드가 너무 종속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최대한 배제를 하라.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못 테이블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테이블 재구성 필요성을 갖다가 줄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데이터를 삽입하고 인설트, 딜리트, 삭제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분명히 데이터 입력했는데 없어? 삭제했는데 아직도 있다고? 업데이트 갱신했는데 그대로야? 이런 거. 그게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아노말리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 발생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정규화를 통해서. 바로 이겁니다. 또 같은 의미인데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할 때 이상한 현상, 아노말리 현상이라 그래요. 아노말리.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 이걸 갖다가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체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또 아래 또 있어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요거는요, 우리가 정규화 같은 경우는 제1정규서부터 해서 정규화, 이걸 갖다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1NF라고 표현을 해요. 노멀 폼. 그래서 정규화 같은 경우는 제1정규화에서 1서부터 해가지고 5까지 있어요. ONF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하고 4 가운데 BCNF라는 엄격한 3차 정규형이 있어요. BCNF. 그러니까 1, 2, 3, 4, 5 5개의 정규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4 사이에 엄격한 3차, 그래서 BCNF. BC는 보이스 코드, 사람 이름을 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개의 정규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부터 5, 그 다음에 3과 4 사이에 BCNF. 그 중에서 제1 정규화 과정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얘예요. 뭐냐?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 정규형은 반복되는 열이 없게끔 하라. 반복되는 필드가 없게끔 하라. 그래서 원작 값으로 하라. 원작 값. 그러니까 반복되는 열이 없게 하라. 중복되는 열이 없게 하라. 최소한의 열로 하라. 그게 제1정규형의 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1정규형 1이 영어로 뭐예요? 원작값 1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더 작은 필드 갖게끔 하라. 원작값. 중복을 최소화하라. 중복되는 열이 없게 하라. 원작값. 그게 제1정규형이에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나오죠. 추가, 갱신, 삭제 등. 여기서 얘기하는 추가는 뭐예요? 방금 전에 봤듯이 우리 삽입과 같은 개념이에요. 또 입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삽입, 입력, 추가 다 같은 의미. 갱신, 삭제 등 작업 시에 이상현상, 아노말리 또 나오죠. 아노말리,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게 뭐다? 정규화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공유, 중복의 최소화, 일관성, 무결성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장점이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갖다가 유지해준다. 그게 DBMS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장점.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 조심하시고, 단말기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갖다가 리얼타임, 즉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손실을 갖다가 방지한다라는 거죠. 보안을 유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안 유지,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 손실을 갖다가 방지하겠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은 최신 데이터 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요, 내용에 의한 액세스예요. 내용에 의해서 액세스한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DBMS. 테이블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릴레이션, RELATION 같은 뜻이에요. 테이블, 표 형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RDB에서 2차원의 가로, 세로, 그러니까 행렬이죠. 가로, 세로 형태로 저장되는 장소, 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릴레이션 같은 뜻이에요. 튜플은 뭐예요? 행, 레코드,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속성, 얘는 열, 필드,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어트리뷰트, 속성은, 필드는 널값을 가질 수 있다. 널값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다,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질 수 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이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뻥을 치냐면요, 정규화는 개념적인 설계 단계에서만 또는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만 수행된다, 이렇게 뻥을 쳐요. 그래서 조심하실 건 개념적인 설계 단계,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모두 수행이 됩니다. 개념적, 논리적, 개논, 거꾸로 논개,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정규형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노멀 폼, 노멀라이제이션 폼 이건데, 제1정규 1NF 2, 3,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3과 4 사이에 BCNF, 엄격한 3차 정규형이라고 부르는 BCNF가 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오답 지문을 내냐면 이렇게 오답 지문을 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유실 시 파일 회복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붕괴가 되면 리커버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리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백업과 복구가 어렵다. 데이터베이스 처리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가 어려우므로 데이터 유실 시 파일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파일 회복이 쉽다 그러면 안 돼요. 한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포함된 튜플, 행, 레코드들은 모두 상이하며 달라요. 행들은, 레코드들은. 튜플들 사이에는 순서가 없죠. 무순서예요. 튜플 사이에는 순서가 없음. 그래서 튜플의 무순서, 그 다음에 속성도 무순서예요. 애트리뷰트는 널값을 가질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트리뷰트, 속성은, 필드는 널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또 오답 지문을 내냐면, 정규화를 수행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정규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정규화를 수행하더라도 데이터 중복의 최소화는 가능하지만 중복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데이터의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마지막으로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속성을 갖다가 배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화는 중복성과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규화, 중복성과 종속성, 서로 엮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용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